안녕하세요. 아침 독서 방송 북트레일러 진행자 DJ 독서아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 오기 힘드셨죠? 특히 월요일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조는 학생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갑자기요? 눈으로 보아도 재미있고 귀로 들어도 생생한 재미있고 실감나는 북트레일러 준비했으니까요. 졸지 마시고 열심히 봐주세요. 일단 저희가 읽어드릴 책은 도서부와 또래상담부가 함께하는 마음약국 활동에 관련된 책들인데요. 마음속 고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과 그에 따른 교훈을 주는 책들을 많이 찾아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책은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을 하기도 한 페인트라는 책인데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이 책 속의 주인공, 제노 301이 사는 세상은 지금의 세상보단 조금 더 뒤의 세상, 미래 세상이죠. 뭐든지 척척 해내는 인공지능 헬퍼, 초소형 버그드론, 실제 같은 홀로그램과 첨단 바디체크 등의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아이들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덕분에 정부가 아무리 돈을 주고 지원을 해도 아이들은 늘어나지 않았죠. 이에 정부는 자신들이 아이들을 키우겠노라고 발표했고, NC센터가 세워지게 되며 버려진 아이들은 국가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며 국가에게서 자라게 돼요. 그중 특별한 한 아이, 제노 301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 다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두 사람은 홀로그램 속 모습과 약간 달라 보였다. 여자의 피부는 어두웠고 남자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어머, 홀로그램과 똑같네. 아니, 훨씬 잘생겼다. 근데 여자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이마를 찌푸렸다. 분명 내 이름을 말하는 거겠지? 제노 301입니다. 301은 뺄 걸 그랬나? 하지만 제노보다는 제노 301이 정확하니까. 전국에 수많은 제노들이 있지만 제노 301은 나밖에 없다. 그럼 너는 1월에 들어왔. 남자가 여자의 옆구리를 쿡 하고 찌르자 여자가 황급히 입을 막았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왔다. 가디는 목청을 큼큼 더듬었다. 예의를 지키라는 표시였다. 실수하는 건 저들인데 예의는 매번 내가 차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가디가 테이블로 정중히 안내했다. 이윽 후 여자가 마주 앉은 가디를 바라보았다. 오랜 희망이었어요. 이곳에 문을 두드릴까 몇 번을 망설였는데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았어요. 가디님도 아시잖아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라는 것. 내가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몇 번이나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 가여운 애한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그 일념 하나로 왔습니다. 내가 커피잔 너머를 흘금거리지 않았더라면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두 사람은 정말 가식적이었다. 뭐 눈물 연기는 그럴싸했지만 우리 밖에 나가서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 그래야 서로. 안 됩니다. 오늘은 서로 인사만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가디의 고리타분한 원칙주의가 고맙게 느껴졌다. 3년, 정확히는 2년하고 4개월인가요? 가디가 피곤하다는 듯 얼굴을 쓸어내렸다.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제 아이디 카드에 평생 NC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말투로 들리는데? 상관없다는 건 아니었다. 평생 NC의 낙인 속에 살아간다는 건 분명 힘든 일이니까. 성인이 되고 이곳을 벗어난 사람들이 어떤 차별 속에서 사는지 익히들어 알고 있었다. 그 때문일까? NC의 아이들은 앞다투어 부모 면접을 통해 NC를 벗어나려고 애썼다. 물론 부모를 만나 NC센터를 나간 후 맘씨 좋고 친절한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며 가족이란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나는 창백한 가디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다. 저 사람들 빚이 많나요? 제가 얘기했나? 아니요. 역시나였다. 이젠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었다. 백수여서 일을 안 하고 있는지, 빚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아님 어느 날 준비 안 된 노후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말이다. 응? 애야, 우리는 정부의 지원금이 매우 간절하단다 라고 소리 없이 노골적인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다. 제노 301, NC 출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말도 안 되는 부모 밑에서 사는 게 훨씬 어렵죠? 가디의 길고 풍성한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너도 수고했다. 가디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인터뷰룸을 빠져나왔다. 형, 페인트 했어? 블라인드 내리고 취침 등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줘. 어떤 사람이었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잔뜩 흥분한 아키의 목소리를 피해 나는 풀썩 침대에 누웠다. 아마 다음 날이면 또 빌어먹을 페인트를 하러 가야 할 것이다. 정말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쩌겠나. 보나마나 다음 날도 인터뷰룸에 앉아 가식적인 프리포스터와 한심한 짓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음 날은 찾아왔고 결국 삭막한 인터뷰룸에 다시 앉게 됐다. 제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벌써 17인데. 왜 나에게 관심을 보이냐는 질문이었다. 친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은 아이들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어.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니까. 예전만 해도 무슨 범죄자 집단 언어 같은 선택에 신경 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의 반응에 여자는 아차 싶은 표정이었다. 미안. 괜찮아요. NC 출신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시선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런 낙인 때문에 NC의 아이들이 그토록 열심히 부모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지. 친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문제가 없을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만약 우리 부모님 아래서 자라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아주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결국 내가 나를 이룬다고 믿는 것들은 사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잖아. 그때 NC 센터가 생각났어. 내가 청소년 시절 너만 할 때 우리 부모님을 만났다면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사실 난 엄마한테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우린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거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아이의 성격과 가치관, 나아가서는 인생까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니까 덜컥 겁이 났거든. 아기를 키우는 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닐 테고. 어쨌든 한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어. 인터뷰룸 가득 짙은 고요가 차올랐다. 청소를 하는 헬퍼의 기계 소리만이 귀를 울렸다. NC 센터를 찾아온 프리포스터 중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의외의 답변을 듣고 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네, 오늘의 북트레일러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였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인 것 같네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들 도서관에서 페인트를 찾아 읽을 수 있으니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나에게 부모님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서부와 또래상담부가 함께하는 마음약국 활동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DJ 독사띠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